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경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경매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이거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메뉴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여기 위에 경매 물건 여기를 보시면 네. 왼쪽에 물건 상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탭에 들어오셔서 저는 이제 지역으로 많이 보는데 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용도만 건물, 주거용, 아파트 검색 이렇게 하면 현재 지금 3건이 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되게 간편하게 볼 수 있네요. 그럼 이 3건의 물건이 김포에 있는 모든 경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게 자주 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건이 있었는데 3건이 빠르게 사라진다든지 또 하루 지나면 또 한 건이 올라든지. 주기라는 건 사실 없어요. 어느 순간 누가 어떻게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주기적으로 몇 건이 올라온다 이런 건 없지만 물건이 보통 올라오면 한 달 정도에서 2달 사이에 왔다 갔다 많이 하고요. 지금 요거는 3월 22일 날 매각이 결정된 그럼 건데, 이미 팔린 건가요? 아니요. 지금 매각이 되기로 결정이 됐으니 경매에 올라온. 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보통 한 달에서 2달 앞선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매물을 골랐잖아요. 예. 그러면 또 인터넷으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경매는 네. 현장에 가야 됩니다. 직접? 예. 그러면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건지에 해당되는 법원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네. 김포 같은 경우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천법원에 가서 경매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럼 입찰할 때 갈 준비물이 뭔가요? 본인이 직접 가게 되면 신분증 그리고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수표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가격은 예를 들어 찬종 씨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격을 정할 때 예를 들어 매물이 네이버 부동산에 찾아가지고 봤는데 5억이에요. 네. 그러면 경매 낙찰가율 고려했을 때 한 얼마 정도로 하는 게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성이 있을까요? 우선 저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그런 인터넷에 있는 호가는 절대 참고하지 않고요.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만 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법원에서 올렸던 그 금액과 제가 실거래가를 쭉 봤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얼마에 사면 이득이겠구나 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점유자가 안 나갔을 때 이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제가 돈이 들어갑니다. 경매로 제가 이 집을 샀어요. 샀다고 해서 제 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이 집을 사고 등기를 제 앞으로 돌려서 제 집으로 합법적으로 제 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안 나가면 전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인 경우도 있고 집 주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 둘 다 퇴거가 이루어져야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됐던지 간에 현재 거기 사람이 안 살고 있어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 집을 제 앞으로 등기를 쳤다 하더라도 제가 함부로 문 따고 들어가면 저는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됩니다. 엄청난 법적인 깊은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닌데 요거 하나 몰랐다간 깜빡했다간 내가 정말 이 집에 못 들어갈 뻔했다 하는 요소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점유자를 제가 내쫓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인도 명령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강제로 내쫓는다는 절차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6개월 안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안에 못하면 저는 그 점유자를 강제집행을 통해서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네요? 그래야 시간 절약이 좀 되죠. 근데 그거를 6개월 안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몰랐다면 혼자 검색해보고 혼자 찾아보고 하다가 6개월이 지나가 버리면 저는 그 뒤로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는 명도 소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2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 만약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4년, 5년, 10년 그냥 막 버틴겨요.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세입자한테 묶여버리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게 되면 바로 점유자와 협의를 봐서 좋게 나가게끔 하던지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사비용이라고 하죠. 이사비용을 뭐 100을 주겠다, 50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주세요 하고 나가면 그때 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없었죠. 이 사람이 안 나가고 버팅기고 있었던 기간이 3월에 낙찰 받아서 8월에 들어갔으니까 5개월? 예, 5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피 안 말렸어요?
피 말렸죠. 엄청 피 말렸고 강제 집행을 진행하게 되는 그 절차를 밟는 게 벌써 한 3개월은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상에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해가지고 3개월 만에 딱 강제집행 절차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우길 이유가 없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다 끌어내나요? 나중에는? 네, 강제 집행이라는 게 네. 정확히 말하면 인도 명령이라는 건데 인도 명령이 뭐냐면 법원에서 말 그대로 무조건 나가라라기보다는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도해라. 이 집을 확실하게 넘겨라 그런 거고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나와서 사람을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사람을 내쫓고 짐을 꺼내거든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IMF 때 위기 겪고서 막 집에 압류딱지 붙고 애 울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때는 법이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구나.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럼 강제 집행을 할 때 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 이게 있으면 강제 집행이 안 된다든지. 뭐 짐이 있다든지. 강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데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 먼저 법원에 신청을 하면 그거를 접수돼서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고 반영되면은 법원 집행관들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을 몰아서 나오거든요. 뭐 하루는 부천, 하루는 일산, 하루는 김포에서도 하루는 어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신청을 해도 법원 집행관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걸려서 나와서 짐을 또 바로 빼는 게 아니라 계고 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요. 먼저 우편물을 보내서 내가 이때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이 통보가 대부분 우편물 배달이 안 돼요. 이런 전문자들 같은 경우는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면 우편물 배달이 안 되면 우편물을 1차, 2차를 보내고 3차까지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기간이 벌써 한 달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폐문부제라고 해서 2번인가 안 받으면 아마 받은 걸로 아마 강제로 인정이 됩니다. 벌써 우편물이 주고받는 시간, 내가 접수해서 반영되는 시간, 그 다음에 또 2, 3주 뒤에 다시 나와서 물건 꺼내고 하려면 벌써 이렇게 빨라도 2, 3개월 그냥 넘어갑니다. 6개월 내에 그 사람이 집을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게 강제집행이 명령이 떨어졌으면 8개월 뒤에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집행이 되고 실제로 빠지는 기간이 6개월 안에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청해서 접수가 받아들여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뭐 6개월 내에만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뭐 짐은 뭐 실제로 8개월 절차상 뒤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겠군요. 네.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온다고 쳐봤을 때 6개월이면 180만 원이에요. 이거를 제가 쓰지도 않은 전기 관리비를 제가 180만 원씩 내고 들어가고 싶겠어요? 빨리 내쫓는 게 정답입니다. 내쫓는다는 표현은 제가 수정할게요. 사실 오히려 피해자는 그걸 낙찰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낙찰받은 사람이 피해자가 돼버리죠. 네. 그렇구나. 막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러는 경우도 실제로 있나요? 저는 본 적 없지만 많죠. 많대요? 네. 나 경매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께서 로펌에 계시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물어봤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경매로 집을 사서 고생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케이스가 흔하냐? 한 10건 하면 10건 중에 한두 건 정도 이런 케이스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 거는 좀 바로 이제 받아들이시고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네, 대부분은 이사 비용을 주게 되면 그 비용이 서로 안 맞아서 오래 걸리는 거지 이사 비용이라는 게 제가 꼭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비용도 아닌데 그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냥 내가 나가줄 테니까 그것도 참 그렇다 들어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제가 강제 집행을 통해서 이 점유자를 내쫓는데 들어간 비용이 330만 원입니다. 이거는 내쫓는데 들어간 수수료와 그 인건비만 330이지 내쫓게 되면 이 물건을 또 제가 다 압류해서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이거를 경매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물류창고 보관 비용이 또 계속 나갑니다. 이 비용이 저는 지금 한 달에 40만 원씩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작년 8월에 집행을 해서 지금 3월이죠. 8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럼 320만 원이 또 깨진 거죠. 합치면은 6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천유 씨는 그러면 낙찰받은 가격이 얼마였어요? 저는 6억 1,097만 9,500원에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죠? 호가는 한 8억 정도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액에서 최고가를 찍은 실거래가액은 7억 5천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그 돈을 번 거네요.
그렇죠. 실거래가 7억 5천 찍은 집을 6억 1천에 샀죠. 당연히 30대 초반에 이거를 자기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당연히 대출을 꼈고, 경매로 받은 물건은 이제 경락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이 나오는데, 1금융권에 가서 LTV 한도만큼 돈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2억 현금 어디서 났어? 그 2억 중에 사실은 1억 5천만 제 현금이고 5천 정도는 아니 1억 5천 어디서 났어? 아니 차도 있는 사람이 네, 5천 정도는 이제 집안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1억 5천 어떻게 모았어요?